7세기경에 잡고 싶네. 겐지스강 유역에서는 되어 있는데요. 겐지스강은 인도에 있는 강이야. 인도가 어떻게 생겼냐면 소나 약간 이렇게 역삼각형 모양으로 생겼어요. 여기에서 강이 두 개가 왼쪽 오른쪽에 딱 있어. 왼쪽에 있는 강은요 인더스강이라 그래. 오른쪽이 겐지스강이라 그래. 이거 좀 그려놓을까요? 있잖아요. 어쨌든 지금 겐지스강 유역 여기에서 철기 문화가 보급이 됐대. 철기 문화가. 그럼 철기 문화가 보급이 됐다는 거는 그 전에는 청동기야. 이거 앞이 청동기거든. 근데 청동기보다 철기가 좋은 점이 있어요. 더 단단해. 그래서 철기로 만약에 뭘 가지고 싸우면 훨씬 싸움을 잘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철기 문화가 보급이 되면 전쟁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인과관계가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전쟁이 더 많아졌어. 전쟁이 많아진다는 거는 서로 먹고 먹히는 거야. 그치? 먹고 먹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지역이 예를 들어 여기를 먹었어. 그럼 이 지역이 하나의 국가가 되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사람도 많아지고 또 철기 문화로 농사 짓는 것도 훨씬 편해지고 물건 사고 파는 것도 활발해지는 거야. 그럼 이러한 배경으로 이에 따라 정치 군사를 담당하는 크샤트리아와 봐봐 이제 이걸 알아야 돼. 구분해서 정치 군사를 담당하는 친구들이 크샤트리아래요. 얘네가 즉 얘네는 누구야? 군인들인가 봐요. 그지? 약간 군인 느낌. 그리고 생산을 담당하는 바이샤. 생산이란 건 물건을 만드는 친구들이다. 그러니까 바이샤는 그러면 평민인가? 평민계층. 얘네는 주로 군인계층.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얘네들이 둘 다 성장을 했대. 왜 성장했어요? 정복전쟁을 하면 전쟁이 많이 이루어지니까 군인이 성장하는 거고 농사나 상공업이 많이 발달하면 당연히 평민들이 성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 인과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서 이들은 브라만교의 형식화된 제사의식과 여기다 이제 빨간색으로 줄 칠게요. 카스트제의 신분차별을 반대한 거야. 누가? 이들이 누구예요? 앞에 나온 크샤, 티아랑 바이샤. 얘네가 뭘 반대했다고? 브라만교를. 그럼 얘네는 브라만교를 왜 반대했어? 브라만교의 교리가 뭐가 있냐면 제사를 너무 형식적으로 지낸대. 그리고 카스트제에 대해서 얘네 브라만교는 신분을 차별해야 된다고 주장한 거야. 이 두 개를 반대한 거지. 그러면 그러니까 브라만교의 교리 중 제사를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거랑 카스트제에서 신분 차별해도 된다는 거에 대해서 얘네들이 반대하기 시작했다. 왜냐면 얘네들은 높은 신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기원전 6세기경 고타마 시타르타가 불교를 창시하였다. 203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불교가 나오게 된 배경인 거지. 그래서 정리하면 그런 거야. 아, 불교가 왜 나왔지? 뭔가 그 전에 종교가 싫었나 봐. 그 전에 종교가 뭐지? 아, 브라만이구나. 브라만이 왜 싫지? 아, 브라만에선 카스트교를 신분 차별해도 된다고 인정했구나. 그게 싫어서 그럼 일반 평민들은 자기만의 종교를 만들고 싶었고 그게 불교구나. 이렇게 인과관계인 거지. 알겠지? 그래서 불교가 나왔고 불교를 만든 사람이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고 그럼 불교의 그 종교의 교리는 자비와 평등이래요. 그래서 그냥 이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줄만 띡띡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아까 위에 나온 크사트리아나 바이샤 계급은 이 불교를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불교가 나오기 시작했고 불교의 이제 사원이 이렇게 이게 절이래요. 소나 이게 우리가 생각한 절이 아닌데 인도에선 이런 모양이 이게 절이라고 해요. 사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나온 이 말이 부처님인 거지. 누구나 욕심을 버리고 올바로 수행하면 번뇌와 윤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해탈할 수 있다. 이게 해탈에다가 소니가 동그라미 하나 띡 해놓고 저런 말이 나오면 불교인 거예요. 있지? 끝. 왼쪽 불교 등장 끝. 넘어가서 오른쪽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이게 인도 그렸잖아요. 여기 지도가 나와 있어, 소나. 저게 인도예요. 아까 우리가 지도 그린 것처럼 왼쪽에 인더스강, 오른쪽에 겐지스강이 있고, 아까는 겐지스강에서 철기 문화가 발달했다라고 했었어. 그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서 지금 이 지역을 다 차지한 왕조가 마우리아 왕조인 거고, 이 마우리아 왕조가 전성기를 차지했을 때 누가 있었냐가 중요한 거야. 볼게요. 마우리아 왕조의 발전, 기원전 4세기까지 작은 왕국으로 분열되었던 인도는 알렉산드로스라는 애가 침입하고 나서 더 혼란스러워졌대요. 이러한 혼란을 수습한 찬드라구프타 마우리아는 가볍게만 줄을 쳐놓고, 이 사람이 뭘 했냐면 북인도를 최초로 통일해서 마우리아 왕조를 세웠어. 그러면 이 마우리아 왕조를 세운 사람 이름이 참드라구프타 마우리아인 거지. 이 사람이 북인도니까 위쪽을 이렇게 통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마우리아 왕조는 이제 중요한 사람 나와요. 빨간색 아소카 왕 별표. 아소카 왕 때 남부를 제외한 인도 대부분을 통일하여 전성기 누구? 아소카 왕 때 뭐 했다고? 인도 대부분을 통일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금 지도가 누구라고? 아소카 왕 때인 거예요. 그치? 저게 아소카 왕 때고, 아소카 왕이 전성기니까 우리는 그럼 이름이랑 같이 외워야 돼. 아소카 왕이 전성기야. 아소카 왕은 중앙집권적 행정조직을 마련하고, 중앙집권적이 뭐냐면 이거 다 한자인데요, 소은아. 중앙에 이게 권력 할 때 권자다. 권력이 집중됐다 이 뜻이야. 중앙에 권력이 집중된 거를 우리가 중앙집권적 행정조직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아소카 왕이 그러면 중앙에 권력을 집중한 이유는 왕권이 셌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도로와 관계 시설을 정비하였다. 그럼 자, 아소카 왕이 한 일 첫 번째, 중앙집권적 행정조직의 마련. 두 번째, 도로도 만들고 관계시설도 새롭게 정비했어. 이 관계시설이라고 하면 뭐냐면 물이 빠져나가는 수도관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 당시에는 농사가 중요했기 때문에 농사에서 물이 많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물이 많이 필요하니까 수도관을 잘 정비해야 농사를 많이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불경을 정리하고, 불경이라는 거는 아까 부처님이 만든 그 불교의 경전을 말해. 불교의 경전. 불교 경전이라는 건 예를 들어 크리스트교의 경전이 성경이잖아요. 불교도 그런 게 있는 거야. 그거를 정리하고 전국에 사원과 탑을 세우는 등 불교를 장려했다. 그래서 아소카 왕이 한 거는 권력을 중앙에 모으고 도로와 관계시설을 정비하고 불교를 장려했고, 그래서 이분이 발전시킨 불교가 상좌부 불교라고 하는 건데요. 4번. 상좌부 불교가 뭐냐면 여기 설명이 나와 있어. 여기 오른쪽에 동그라미 보면 덕이 높은 승려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교라는 뜻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를 것과 엄격한 수행을 통해서 개인의 해탈, 즉 혼자 깨달으면 되는 거야. 이 불교는 내가 만약에 책을 뭐 읽었어, 불교 경전을 읽었어, 그래서 뭔가 깨달았어, 이러면 그 사람 천국 가는 거지. 이게 그쪽인 거야. 그래서 상자부 불교는 혼자 깨달으면 된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작은 소자에 수레를 타고 가는 거야. 소승불교라고 하는 거지. 작은 수레를 타고 천국 간다. 이런 불교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어쨌든 결론, 아소카 왕이 한 일도 중요하고 지도도 중요하고 그게 마우리아 왕조라는 것도 중요해. 그래서 첫 번째 외워야 되는 거는 마우리아 왕조의 전성기가 아소카 왕이거든요. 이걸 먼저 외워야 돼. 어떻게? 선생님은 이렇게 마아 그냥 앞글자 따서 마아. 그리고 나서는 세부적으로 뭐 했는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저건 문제로 어떻게 나오냐, 지도 하나만 그냥 띡 줄 거야. 이렇게 지도 하나 띡 던져주고 다음 지도의 영역을 확보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럼 지도를 보고 저거 마우리아 왕조인데 저거 아소카다. 아소카야 하고 딱딱딱딱딱 떠올려서 틀린 걸 딱 골라내야 되는 거지. 알겠지? 근데 이제 아소카 왕이 죽은 이후에 마우리아 왕조 급격히 쇠퇴해가지고 분열이 됐대요. 즉 마우리아 왕조랑 아소카 하면 끝나네? 그죠? 아소카 왕이 불교를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했대요. 왕위에 오른 후 힘으로 칼린가란 지역을 정복했대. 근데 이 칼린가 지역을 이 사람이 정복하면서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인 거야. 그리고 너무 많이 잡아간 거지.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자기가 너무 깨달은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그러면서 이분이 불교에 빠지게 된 거야. 그래서 난 앞으로 오직 진리에 맞는 법만을 실천하고 가르쳐야겠다 하면서 이때부터 불교에 미쳐가지고 전국 곳곳에 막 이런 거 세우고 절도 세우고 그런 거야. 이게 이제 석주라고 해서 그 불교를 대표적으로 담당하는 기둥 같은 거예요. 이걸 세운 왕이 아소카 왕이고, 그래서 이게 나온 거야. 대제국을 건설했지만 너무 참혹했다. 그래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불교를 믿게 됐대요. 부처의 가르침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렸으며 이러한 방침을 전국 각각에 이런 걸 세워가지고 백성들한테 알리고 또 불경도 정리하고 이러한 탑 산치대탑이라거든. 요게 여기 보면 현재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불탑이에요. 이게. 그래서 소은이가 이게 나올 수도 있어. 아소카 왕은. 또는 이게 나올 수도 있다. 또는 이게 나와 있을 수도 있어. 어쨌든 저 그림이 모두 아소카에 대한 거구만 하고 머리에 박아서 외워야 돼요. 알겠지? 두 번째, 이게 역사 공부하는 법이야. 이제 마우리아 왕조 끝났어요. 그 다음 왕조가 쿠시안 왕조예요. 쿠시안 왕조입니다. 옆에 설명. 1세기경 이란계의 쿠시안족이 북인도 대부분을 차지하고 쿠시안 왕조를 세웠다. 쿠시안 왕조는 2세기 중엽 카니슈카 왕 시기의 전성기. 누구? 카니슈카 왕이 전성기. 쿠시안 왕조가. 그래서 우리가 외울 거야. 쿠시안 왕조가 카니슈카니까 쿠카 이렇게 외울 거야. 또는 키역이 있으니까 키읔 이렇게 외워도 돼요. 어쨌든 카니슈카 왕 때 전성기. 그래서 북인도에서 중앙아시아에 이르는 넓은 영토를 차지하였다. 또한 비단길과 바닷길을 장악하여 후한과 로마를 연결하는 중개무역으로 번영했다. 뭐 했다고? 중개무역으로 번영을 했다. 중개무역. 여기서 소은아 중개무역이 뭐게요? 가운데 중자 가운데. 개 하면 연결할 개. 그래서 가운데에서 누군가를 연결시켜주면서 물건 사고 파는 걸 중개무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로 번영 돈을 많이 벌었대. 이 시기에는 개인의 해탈보다는 중생의 구조를 강조하는 대승불교 뭐라고? 대승불교가 발달했대요. 아까 우리 그거 소승불교 썼었지? 소승불교가 뭐였어요? 혼자, 그치? 근데 여기는 반대인 거야. 중생의 구제래. 중생은 뭐냐면 우리가 대중 할 때 중자야. 많은 사람. 그래서 최대한 많은 사람을 구하자. 이게 중생의 구제예요. 이걸 강조하는 게 대승불교인 거지. 그래서 부처를 초월적인 존재로 신격화하여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다. 대승불교는 중앙아시아를 거쳐 동아시아 지역으로 하면 동아시아 지역이 지금 우리나라가 있는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이런 곳으로 전파되었다. 한편 쿠시안 왕조의 중심지였던 서북 인도의 간다라 지방에는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으로 간다라 미술이 발달했대요. 자, 그러면 이 간다라 미술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요렇게 생긴 거야. 두둥. 간다라 미술은 불상은 그리스 서구의 영향을 받았어요. 생긴 게 비슷해. 옷갈의 주름도 비슷하고 콧대도 뭔가 되게 높고, 그치?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영향을 받았냐면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어. 여기 보면 인도가 이쪽에 있잖아요. 간다라 지역이 이쪽인 거야. 그럼 간다라 지역을 잘 보면 바로 옆으로 가면 바로 여기가 유럽이에요.
즉 유럽에서 뭔가 영향을 받아서 그 문화가 이쪽으로 들어와. 그럼 간다라에서는 유럽의 문화와 자기네들 고유의 인도 문화를 섞어서 새로운 미술을 만들어내고 그게 간다라 미술인 거지. 그치? 그래서 유럽 플러스 인도를 우리는 간다라 미술이라고 하고, 그래서 간다라 양식 자체는 서양 느낌이 이렇게 섞여 있는 거야. 아까랑 주름도 비슷해, 콧대 높은 것도 비슷해, 이런 거. 하지만 머리 꼬불꼬불 올린 거는 자기 인도 스타일인 거거든. 이런 게 섞여 있는 거야. 인도와 유럽, 그리스가 섞였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이게 간다라, 불상 간다라 미술인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 불교의 이름을 한번 채워볼게요. 지도를 보니까요, 초록색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구간이 있고, 이렇게 내려가는 게 있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 그지? 근데 잘 보니까 불교 두 종류 중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온 게 빨간색이잖아. 그럼 빨간색이 무슨 불교일까? 맞아요, 얘가 대승불교고, 파란색 내려간 게 아까 우리 정리했던 소승불교인 거야. 또는 우리는 소승불교를 다른 말로 부르기도 했었죠. 무슨 불교였죠? 상좌부 불교. 이렇게 해도 똑같아. 대승불교는 그냥 대승불교야. 저건 다른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좌부 소승은 같은 말이고 얘는 혼자밖에 없어.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돼요. 그러면 서로 다른 특징이 있다라는 거야. 아까 우리 정리했었다. 소승불교, 즉 이 검정색 소승불교는 누구의 해탈이 중시? 맞아, 개인의 해탈. 혼자만 깨달으면 돼요. 그러면은 혼자 깨달으면 혼자 천국 간다, 끝. 하지만 대승불교는 누구를 다 구제해야 돼. 맞아, 그걸 우리는 중생의 구제라고 하는 거야. 대중을 모두 구제해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하는 게 대승불교예요. 그래서 대승불교는 또 다른 특징이 여기 위쪽으로 갔기 때문에 대승불교는 동아시아에 전파됐어. 특히 동북아시아. 근데 소승불교는 지도를 보니까 소은아 다 아래쪽으로 태국, 뭐 말레이시아 이런 데로 갔다. 얘네는 동남아시아로 갔어. 동남아시아의 불교에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간다라 불상이 나타나게 된 배경은 간다라 지역이 아까 말했듯이 지도에서 봤듯이 근처가 유럽이 있었죠. 그래서 유럽의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었거든. 그래서 간다라 불상은 유럽의 문화, 그러니까 우리가 헬레니즘 문화라 그래. 헬레니즘 문화가 간다라 지역에 전파되면서 그러면서 되며 그리스 신상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간다라 불상이 나오게 된 거야. 결론, 헬레니즘 문화라는 게 유럽의 문화를 말하고 그게 간다라 지역에 오게 되어서 그리스식의 동상이 만들어졌다. 이게 간다라 불상이에요. 스스로 확인 문제를 해볼게요. 첫 번째, 고타마 시타르타는 무슨 종교를 만들어서? 불교. 맞아. 불교의 교리가 자비와 평등입니다. 쿱사단족 때는 중생의 구제를 목표로 하는 게? 맞아. 이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한 파트가 끝난 거예요. 두 번째 파트가 들어갑니다. 이제는 굽타 왕조야. 인도의 마지막 왕조가 굽타 왕조예요. 굽타 왕조는 쿠시안 왕조 멸망 이후에 인도는 다시 여러 나라로 분열되었다. 이때 찬드라굽타 1세가, 자, 찬드라굽타 1세는 파란색으로 그냥 할게요. 조금 중요해가지고. 찬드라굽타 1세가 혼란을 수습하여 인도 북부를 통일하고 굽타 왕조를 세웠다. 누가? 찬드라굽타 1세가 뭐를? 굽타 왕조를 세웠어. 끝. 저 사람 저게 끝. 그 다음에 전성기는 그 다음에 2세야. 찬드라굽타 2세. 아들내미겠지. 아들내미가
활발한 정복 싸움을 거쳐 북인도 대부분을 차지하고 인도 중부 세력을 넓혀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즉, 이 사람의 아들 레미가 전성기. 북부만 차지했으니까 북쪽만 이렇게 소나 이렇게 차지한 거. 그러니까 찬드라굽타 2세예요. 굽타 왕조 시기에는 브라만교를 바탕으로 다양한 민간 신앙과 불교가 융합된 힌두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자, 힌두교는 별표 똥똥똥 할게요. 인도에서 제일 많이 믿는 종교가 힌두교야. 그러면 힌두교는 뭐하고 뭘 섞었냐면 브라만교 플러스 민간신앙 플러스 불교인 거지. 그러니까 온갖 종교가 다 섞였어. 브라만 플러스 민간신앙 플러스 불교. 그게 힌두교예요. 힌두교가 굽타 때 나온 거예요. 굽타 왕조의 왕들은 권위를 높이기 위해 자신을 신에 비유하면서 힌두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였다. 힌두교가 확산되자 신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는 브라만 계급의 지위와 영향력이 높아져 카스트제가 정착되고 직업과 신분에 대한 차별이 뿌리 내렸다. 이게 뭐냐면 봐봐. 힌두교에서 뭘 중시했냐면 브라만 계급의 지위와 영향력이 높아졌대요. 왜냐면 힌두교에서는 제사를 지내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어. 왜냐면 힌두교는 브라만이 섞여 있으니까. 브라만교가 아까 제사를 중시했어요. 그치? 근데 그 제사를 담당하는 계층이 브라만 계층인 거야. 즉 브라만 계층은 제사장들이거든.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사장의 지위와 계급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카스트 제도에서 꼭대기에 있었던 애들이 브라만이야. 소은이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카스트 제가 만약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으면 꼭대기에 브라만이 있어. 그 아래에 크사트리아가 있어. 아까 우리가 불교할 때 정리했었죠? 크사트리아. 그 아래에 바이샤가 있어. 불교할 때 정리했었죠? 이게 평민들. 맨 마지막에 수두라라는 계층이 있는데 얘네가 천민이에요. 얘네가 천민들이고 이 천민보다 더 못한, 여기 카스트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애들이 있어. 불가촉 천민이라고 해서 접촉하면 안 되는 천민들도 있어. 이렇게가 계급이 나뉘어져 있는데 이 중에 브라만이 제일 꼭대기잖아요. 그래서 브라만 위주의 신분 제도가 이 카스트 제도야. 브라만은 아까 썼지만 제사장, 크사트리아 앞에서 썼지만 군인들, 바이샤 앞에 썼지만 평민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계층에 따라서 계층 차별이 너무 심해. 그래서 서로 다른 계층끼리 결혼할 수도 없어요. 결혼도 못해, 뭐 만나서도 안 돼, 사는 것도 달라, 이런 식이거든. 근데 이제 이런 신분 제도를 더욱더 확실하게 공고하게 했던 종교가 힌두교라는 거지 지금. 그죠? 그래서 이러한 카스트 제도가 정착되고 직업과 신분에 대한 차별이 뿌리 내렸대요. 이게 확실하게 된 거야 이제. 그지? 이 시기에 카스트에 따른 의무와 규범, 그러니까 이 카스트에 따른 의무와 규범이라는 거는 신분에 따라 살아라, 이런 걸 정해놓은 책이 만우법전인 거고, 그거에 따라서 인도인의 생활과 의식이 큰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지. 자, 결론은 우리는 지금까지 뭘 했냐면 인도의 모든 문화들을 정리했어. 인도의 왕조들이 소나 뭐가 있었냐면 제일 처음에 마우리아 왕조가 있었어요. 기억나죠? 그 다음이 쿠샤 왕조가 나왔어요. 다 했으면은 민혁이 뒤에 것 좀 하고 있어요. 그 다음이 굽타 왕조가 나왔어요. 그래서 마우리아, 쿠샨, 굽타 이렇게 흘러가는데 마우리아 왕조의 아까 전성기 왕이 누구였더라? 아소카. 그렇지. 마아. 쿠샨 왕조의 전성기가 누구였더라? 키읔 들어가는 카니슈카. 굽타의 방금 우리가 했던 전성기는 찬드라굽타 2세. 아무튼 2세. 그치? 찬드라굽타 2세. 이렇게가 있었고, 이걸 이따 순서대로 먼저 외우는 거야. 인도의 왕조는 저게 끝이거든. 그래서 외울 거야. 마쿠 굽는다. 마쿠구 이렇게 먼저 외울 거야. 이게 인도 왕조 끝이니까. 더 인도 왕조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마쿠굽 이렇게 외우고 그 다음에 마우리아가 아속하고 얘가 카네슈군 얘가 구탄 찬드라구타 이렇게 전성기를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아소카가 아까 뭐랬더라 해가지고 뭐 기억나는 거 있잖아요. 뭐 소승불교 뭘 하고 뭐 경전을 정리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막 쓰는 거고 카니슈카가 뭐랬더라 해가지고 뭐 대승불교 또 나오는 거고 막 그런 거 하는 거고 중개무역 이런 게 여기 나왔고 찬드라구타 2세 때는 이때는 그냥 힌두교 나와갖고 힌두교 정리 쭉 했지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외우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왕조 다 했고요. 그래서 이제 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힌두교는 인도의 대표 종교야.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왜냐? 불교가 등장하면서 브라만교는 조금 위기를 맞아요. 사람들이 불교 좋아할 거 아니야, 당연히. 그래서 불교를 엄청 많이 좋아하는데 그 이후에 불교도 받아들이고 브라만교도 받아들이는 종교를 만들고 싶은 거지. 그래서 그 모든 걸 받아들이는 종교가 힌두교고 힌두교는 불교 플러스 토속심 플러스 그다음에 브라만교 여기 안 나와 있네. 브라만교 이게 다 섞인 거를 말한다. 그러니까 다 섞여 있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믿게 되었다. 그래서 곳곳에다가 힌두교를 만들고 힌두교는 그래서 신이 많아. 온갖 신들을 다 믿어. 그래서 우리가 힌두교를 뭐라 하냐면 다신교라 그래요. 우리가 그 크리스트교는 한 명의 하나님만 봐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얘네는 다신교야. 모든 신을 다 믿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이렇게 팔 많은 이런 그런 이게 시바라고 해. 이 신 이름이 시바 신상. 파괴의 신. 창조의 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가면은 뭐 이거 비슈뉴라고 해서 우주 만물을 유지하는 평화의 신 뭐 이게 또 창조의 신 이게 다 신이 있는 거 이 신마다 다 믿는 거 이게 힌두교예요. 그래서 힌두교는 이 그림을 보고 힌두교인지 알아야 돼. 넘어갈게요. 왕조 시대에는 뭐가 발전했냐면 인도의 고전 문화가 확립되었대요. 고전 문화라는 거는 고전 하면은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그래요? 옛부터 전해오는 문화 이런 뜻이거든. 고전 문화가 확립이 됐대요. 그래서 대표적인 고전으로는 문학이 이제 시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가 모여있는 책이야. 마하바라타 라마야나 시가 모여있는 책이고 첫 번째는 문학인 거야. 두 번째는 인도의 고유 언어라는 거는 옛날 사람들이 쓰던 말이잖아요. 이거를 인도 고유어를 산스크리트어라 하거든. 이걸로 정리를 한 거야. 세 번째는 미술과 조각에서는 인도의 고유의 색채가 강조된 굽타 양식이 활발하게 전해졌는데 대표적인 걸로 아잔타 석굴, 엘로라 석굴의 벽화 불상이 있대요. 자, 그러면은 뭐가 있냐면 굽타 양식이 이런 게 있대요. 이게 아잔타 석굴, 두둥. 이게 석굴이야. 돌로 된 굴인 거지. 여기는 엘로라 석굴. 이게 다 고유의 양식이 봐봐 이렇게 있는 거지. 이런 거. 여기 오빠들이 공부를 좀 하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엔 이 시기에 또 뭐가 발달했냐면은 자연과학 4번. 그래서 지구가 둥글다 이게 자전설이고요. 또 원주율이 소은학 이때 나온 거예요. 3.14159 영과 십진법 이때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이것들이 모두 이제 이슬람에 전해져서 이슬람의 자연과학의 발달에 크게 기여하였다.